문제가 있겠죠. 소화 문제나 뭐 그런 게. 근데 이 친구는 봐요. 여기가 잘 움직이잖아. 근데 골반 움직임이 겁나게 없어. 햄스트링이 겁나게 긴장이 되어 있고. 이 친구는 치료를 한다면 다리부터 도침 많이 치고 이주위로 위주 움직임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하겠죠. 여기는 여기에다 저는 매선 잔뜩 심어줄 것 같아요. 여기하고 골반하고. 자, 원장님들한테 약간의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깨는 얘기를 해줄게요. 이 친구는 겁나게 유연해요. 엄마가 이 친구한테 유연성을 몰랐을 때 진짜 유연하다고 했거든요. 얘는 그냥 다 돌아가요. 얘는 실은 일어서서 뒤로 넘길 수 있어요. 엄청 유연해요. 원장님들 유연하다고 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하고 때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다리 펴는 이렇게 하면 여기 넘어가지 않아요. 이 친구는 여기가 겁나게 드라마 다 겁나게 긴장되고 꼬리뼈가 겁나게 긴장되어 있잖아요. 여기 움직임도 별로 안 좋잖아요. 얘는 만성 피로예요. 아이가. 너무 쉽게 지쳐버려요. 쉽게. 그래서 애가 이제 집안이 부자는 아니어서 보약을 한두 달 먹었나.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받는 동안 얘는 진짜 체력이 엄마 말로 넘쳐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좋아졌었는데, 이제 뭐, 이런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싸니까.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너무 근력이 떨어져서 운동. 근데 운동만이 살 길이라고 안 돼. 코어 운동. 근데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운동을 제가 농구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키는 조그마한데 초등학교에서 주장할 정도로, 농구부 주장할 정도로 되게 농구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코로나 같은 거, 감기 이후로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앉아있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여기가 다 긴장돼 있어. 근데 얘는 병명이 뭐였냐면, 한 2년 정도, 한 1년 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까 전국, 막 서울대, 뭐 세브란스 여기저기 했는데 결국 진단받은 게 얘는 손만 대도 여기나 다 아파서 온몸이. 손만 대도. 병명이 뭐였을까요, 얘는? 결국은.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봐도 원인 불명. 결국은 통증이 다 심하니까 섬유근육통.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얘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 손만 대도 아파서 우니까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얘를. 원장님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순간 안 되겠더라고요. 울렸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고 얘 울리자. 근데 울리고 나더라도 다음에 오면 조금 가서 기능이 조금 좋아지니까 지가 우는 거죠. 울면서도 아파서 울면서도. 우리가 원장님들 반드시 긴장 없이요. 반드시 누워 자는 사람도 긴장 겁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반드시 누워 잘 수 있다고 하는 것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이 꼭 그거 잘 알아둘 게 우리 허증에만 옆으로 잔다고 우리가 생각이 쉽잖아요. 왜냐면 한의학 소문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몸을 눕혀 누우니 스스로의 지킴을 잃는다고 이게 뭐냐면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누워서 옆으로 잔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권자든가 호권 와 이게 벌레처럼 둥글게 몸 말다라고 하는 그 권자일 거예요. 말권자잖아요. 원래는 이 부분은 말권자. 근데 이게 벌레의 권자 말다 채권 이게 말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권자가 벌레처럼 이렇게 꽉 벌레가 꽉 이렇게 많은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로한 사람이 면색이 소화한 사람이 사지가 권태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옆으로 자기 좋아한다. 근데 얘 측면에서 이 말이 맞아요. 얘 측면에서 그러지 않아요. 드라마타 겁나게 짧아져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검사님. 얘는 엄청 유연한 줄 알았죠. 당연히. 뒤로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주라는 더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라가 확 당겨지는 거잖아요. 맞죠? 뇌수막이 당겨지는 거잖아요. 자, 제가 그때 측만증을 필름 터미널이나 종말대 있는 데 끊어버린다고 했죠. 수술로. 그럼 많이 좋아지기도 한다고. 이 친구도 엄마 말로는 진짜 유연하다고 했거든요. 진짜 유연해요. 이 친구는 측만증이 좀 심했다는 아이거든요. 근데 보면 되게 유연하고 이런 데도 확 돌아갈 정도로 그다음에 안쪽으로도 잘 돌아가요. 얘는 고관절 움직임이 겁나게 좋아요. 근데 이 드라마타는 안 꺾여요. 힘들어하는. 물론 이제 이 친구는 치료 받으면 그 자리에서 측만증이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운동성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운동했던 게 매선을 전혀 안 맞으려고 하니까 아이들 여학생 10대 초반 여학생한테 매선 못 놓잖아요. 안 오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내수막을 좀 늘려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측만증이 개선되는 게 눈에 띄게 확 좋아져요. 유지가 안 되죠.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이 친구는 상당히 이것도 유연했지만 이 친구는 물론 이제 사시야였거든. 사시대였는데 자 먼저 자 다시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강조했는지 이제 알 거예요. 아까 그 아기 사진 봐봐요. 이 종양이 있었던 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항상 긴장되어 있잖아요. 미주신경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거 항상 자율신경이 긴장이 되어 있는 애예요. 이런 애는 운동하려고 해도 항상 용을 쓰는 애예요. 운동 하나 하려고 해도 항상 이악문을 해요. 얘는 이악문 항상 이악문을 뭐 해도 이런 애는요 그냥 조금 그냥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웬만큼 해도 도파민이 별로 분비가 안 되는 애인 거예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할 거고. 얘하고 얘가 우리가 범위라고 한다면 이윤석은 이 정도 안에 있겠죠. 얘가 여기 정도라면. 강호동은 이 정도에 있겠죠. 원장님들은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말로는 다들 강호동처럼 건강하게 키우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키우고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학원 보내서 운동 안 하게 하잖아요. 항상 목 긴장되게 이렇게 학원에서 앉아있게 하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항상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인 서양인데 목이 가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태양인이나 서양인, 소음인은 보지 않잖아, 누구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원장님들.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발 이런 식으로 원장님들이,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알았으면, 알면 뭐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를 우리 임상가로서 맨날 고민을 해야 되잖아. 뭐 스트레스, 그래. 한스 셀리는 우리가 배우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개념. 아, 스트레스는 시체가 보이는 비특이적 생리 반응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맥프엔, 우리가 이혁재 원장님이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는 항상성 조절의 알로스토시스가 실패한 게 스트레스야.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세펄스키 유명하잖아요. 아, 스트레스는 유전자, 환경, 사회적 맥락이 얽힌 뇌 기능이야. 뇌 기반으로 다 반응을 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정서 조절, 사회관계, 뇌회로의 상호작용이야.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라고 한다면, 원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치료를? 뭐, 그냥 안심지제 많이 써주면 돼요? 시효가 연고물을 쓰면 돼요? 간울이나 간화를 풀어주면 돼요? 아니, 해야죠. 당연히 그것도. 그래서 이런 한스셀이나 맥쿠엔이나 세폴스키처럼 해버리면 생각보다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스트레스의 개념을 어원으로 들어가 보면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다. 얘도 스트레스구나 엄청. 아, 노화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물리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짧아지는구나. 그러면 아, 자율신경,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이 이 자세 때문에 자율신경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어쩌면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강조했던 게. 그래서 이거 원장님들 이 사람의 사이트 꼭 들어가서 봐봐요. 아니 원장님들 내가 얼마 전에 이거 늘다가 안 넣는데 이 사람 사이트를 그냥 딱 그 주소 넣어가지고 챗GPT 딱 넣어놓고 요약해줘. 미주신경에 대해서 엄청 미주신경 불안정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 그럼 자 원장님 자 원장님 생각해봐.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미주신경을 여기를 치료했을까요? 자 원장님들 자 생각 한번 해봐요. 미주신경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 사람은. 자 우리는 자, 이쪽이 포착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캐로티드 시스 안으로 나오니까, 정정맥공을 빠져나가 캐로티드 시스니까 여기다가 초음파 가이드로 해서 약품을 놓아준다. 괜찮은 방법이죠? 이 사람은 실은 이 후두부에 C0, C1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폴로세라피를 겁나게 해요. 겁나게. 이렇게 해서 긴장되어 있는 것들 쫙 세워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압박이 안 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도 증상이 남아있으면 그때서야 여기로 치료를 해요. 자, 다시.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진짜 이따만한 엄청 큰 니들로 해서 푹푹 찔러요. 거짓말하고도 이 정도 속도로 찔러요. 이렇게 엄청 큰, 그 사람 진짜 도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겁나게 프롤로 세라피 해가지고 이쪽 연부족들을 겁나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춧대를, 주춧돌을 딱 안전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원장님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미주신경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의 안정성을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매선 같은 것을 많이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얘들이 목이 됐으면 척추동맥이나 이런 데가 만약에 이 척추동맥이 가면서 시제로 시원이 딱 좁아져 있는 어떻게 얘들을 압박을 하잖아요. 이쪽이. 압박을 하면 얘들이 들어가면서 주라마타를 또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 주라도 이제 또 찔겨져 있는데 여기까지 압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피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여기 오면서 이 주라마 찔긴 주라마타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주라마타도 전체적으로 당겨져 있는 사람들, 꼬리뼈 있는데 여기 더 당겨져 있겠죠. 긴장을 많이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치매나 어지럼증이 더 많이 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척추동맥이에요. 척추동맥이 와서 손해를 영향을 해요. 그래서 운동신경도 떨어져요. 포워드넥 있는 애들 운동능력이 떨어져. 그리고 얘들이 가서 후두엽이나 이게 이렇게 갈수록 후두엽 쪽이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숙면도 잘 못 취하는 거예요. 알파파가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을 잘 하려면 얘가 혈류 공급 여기 잘 되게 하려면 여기부터 척추동맥부터 잘 가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귀 봐요. 원장님들 잘 봐요. 이 내이기관을 영향하는 게 척추동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척추동맥에 올라와가지고 안으로 드라마타를 뚫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여기서 드라마타를 뚫고 다시 척추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많은 경우 우리가 어지럼증, 이명, 난청의 양방에서 뭐 많이 쓰죠? 기넥신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겁나게 힘든 게 이 뇌기관이에요.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개 보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선명하지 않다고 하는 게 왜 그럴까? 아, 그러면 원장님들 이게 뭔가 어디 문제가 있는가 보네. 그럼 원장님들 그러면 한 5분만, 아니 지금 45분이니까 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죠. 원장님. 이게 개별 인터넷 문제인 것 같아요, 원장님들. 오늘이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다시 인터넷 잘 복구하시고 조금 더 봅시다. 그리고 원장님들 시간 날 때 이 척추동맥하고 척추골로 가는 거 해마도 얘가 영향을 해요, 얘가. 해마도. 포도넥 빼는 사람들이 인지장애도 더울 수가 있다고요. 물론 해마 부위는 같이 영향을 같이 줘요. 캐로티드 이쪽하고. 쉬었다 갑시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교수님이 저한테 금방 이렇게 메시지가 왔거든요. ADHD에 조인트 하이퍼, 그러니까 과운동성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오늘 맞아요. 그런 친구들, 우리 뻣뻣하다고 얘기하는 건 버티기 위해서 진짜 엄청 굳어져서 그런 거지. 조금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 애들 진짜 관절 유격이 엄청 커요, 여기가. 맨 처음에 돌덩이처럼 돌덩이처럼 많이 굳어 있는데 얘들 움직이 계속 오랫동안 치료를 하다 보면 움직임이 더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움직임이 너무 커서 과운동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논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뭐냐 원장님이 과운동성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손 이렇게 다고 뭐 이렇게 이렇게 그 뭐라고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뭐라고 하죠 원장님 그 아시죠? 그 병명 그 과운동성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친구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열 몇 배가 높다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과운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유연성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과유연성. 그래서 저는 요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정상 범위를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는 요가는 저는 그 익스트림 스포츠여서 별로 좋은 운동 같지가 않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요가는 요가는 하시되 너무나 과한 스트레칭은 하지 말라. 알겠죠? 자, 다시 이거 원장님 꼭 아셔야 돼요. 이 부분. 그리고 원장님들 신기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게 오디오그램 있잖아요. 그 청력 검사를 해보면 이쪽이 0Hz부터 2만 Hz까지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한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뭐 250, 500, 그다음에 2000, 40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데시벨가 0데시벨,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5데시벨부터 이제 경도난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40, 그다음에 55, 경도, 중도, 중고도, 70부터 고도난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신기하게 4000Hz가 확 떨어졌다 약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4000Hz가 왜 그러냐 했을 때 제 가설은 여기에서 가장 먼 거리가 지금 여기가 보통 4000Hz 있는데 여기거든요. 가장 먼 거리예요. 혈류가 공급되기에.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 청력 검사 해보면 100이면 90% 이상 정도 4000Hz가 가장 떨어져 있어요. 청력이. 그러면 과연 청력이 올라가냐? 아니 원장님들 확실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청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확실히 70세 넘어가고 그러면 청력이 잘 안 올라가요. 그 돌발성 난청으로 오는 사람들도 돌발성 난청이 초기에 바로 오지는 않잖아요. 돌발성 난청을 한 1년 지나서 온 사람들은 확실히 좋아지는 게 너무 더뎌요. 근데 전체적으로 몸 많이 좋아지니까 돌발성 난청 때문에 이명 오신 분들 진짜 1년 넘게 하신 분 계시거든요.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좋아지니까 자기 몸이 청력도 조금 좋아 청력은 대신 이명 때문에 왔었는데 이명은 지금 한 3, 40%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명이 더 나빠지고 겁나는 것도 있지만 몸 자체가 좋아지니까 한 분은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머리 뒷머리가 많이 빠졌었는데 대부분 다 났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났어요. 그때 근데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둘 다 교장 선생님이에요 부부가.
그 남편이 지금 남자가 오는 건데 여자 교자 선생님이 당신 너무 얼굴 좋아지고 있고 너무 쌩쌩해진다고. 그리고 머리도 많이 나니까 가서 치료받으라고. 이분은 혹시 교장 선생님이라 그런가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오다가 6개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은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잘 오면 2주에 한 번씩 1년 넘어가서 그냥 좋대요. 오고 치료받고 가면. 아, 솔직히 그 정도 돈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정도는 자기에 대한 좋은 투자지 뭐. 전 솔직히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가겠네요. 저를 위해서. 원장님들 저한테 오라는 얘기 아니 원장님들 저 안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그 지인들도 안 보내셔도 됩니다. 원장님 제가 꼭 얘기하면 막 보내달라고 하는 건 아니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원장님들. 왜냐면 원장님들이 보낸 지인들은요. 원장님들이 다 치료하다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명의 이런 환자, 약간 사천해리증 정도에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환자들은 어떤 약을 씁니다? 인삼정액 많이 써요. 거기까지 했었을 때. 다른 증상들은 별로 난청 위주하고 이명만 있다 보면 이 사천해리증 정도에서의 이모세포가 탈락되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탈락되는 걸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 해가면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주면 이명이 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확실히. 젊을수록 빨리. 나이 들어도 오랫동안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좋아진다. 어느 정도. 근데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갔는데 아까 나이별로 있죠. 이쪽이 0, 250, 500, 1000, 2000, 4000 이렇게 쭉 됐는데 보통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0 대 11 있고 25 있고 40 있고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소리 정도가 1000에서 2000 정도잖아요. 이 정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주파 쪽으로, 저주파 난청이. 이런 타입들은 대부분 어지럼증을 띠고 있어요. 근데 청력이 그나마 좀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지럼증이 좀 덜해요. 근데 순간순간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립성 현우처럼. 이런 사람들. 근데 대신 이 강도가 이렇게 평행이동으로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명, 난청, 어지럼증이 다 있는 메뉴에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명으로 이런 사람들이 왔지만 힘들지만 당시 어지럼증에서 힘들죠. 어지럼증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메니에르에 준해서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이수작용하는 거, 뭐 실형탕을 쓸 수도 있고 처음에는 아니면 좀 약한 사람들은 군령탕을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너무 그 겁이 많다 했었을 때 왜냐면 이석증이나 어지럼증 있는 겁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수작용 있는 약 플러스 거기다 그냥 기비온당탕 같은 경우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져. 근데 어지럼증 환자들 치료하기가 보통 보면 다른 데서 치료 안 받고 어지럼증 환자들 오면 웬만큼 치료는 잘 되는 경향이 있는데 막 서울대 갔다가 그다음에 한의원 두세 군데 다녔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불신이 되게 많죠. 그- 근데 그래서 그런가 관리가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신의 벽을 뭔가 뭐 납부 관계가 형성이 되죠. 꾸준히 또 치료하면 납부 관계가 형성이 되면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한 2개월 이상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불신의 벽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때문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조를 강조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막 스러스트 막 구조의학 뭐주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막 스러스트를 해야 된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조의학 하면. 아니요. 구조의학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그냥 우리 중력에 대항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력에 대항해서 뭔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이 부분이 피카 영역이잖아요. 피카가 지금 원장님들 포스테리어, 피카가 뭐죠? 피카? 포스테리어, 인페리어죠.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세레벨라. 손의 아터리예요. 당연히 이 부분 다 꺾이기가 쉽죠. 당연히 이 부분이 뭐가 많겠어요. 임팍션이나 아니면 뭐 뇌출혈 같은 것도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손의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포드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손의 이축증 환자들 보면 대부분 안정성이 겁나게 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 특징이 뭐 손의 이축증 뭐 내가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몇 분이나 왔겠어요. 손의 이축증 와봐야 지금까지 한 몇 년 해서 5년 한 대여섯 명 왔나? 근데 이제 파킨슨하고 겹쳐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들이. 파킨슨하고도 왔지만 결국 보면 이 사람들 손에 이축형 파킨슨인 경우도 있고 더 정밀 검사를 해보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열댓 명 이상은 되는데 하포드는 다 심하죠, 그 사람들. 몸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파킨슨 질환에는 안정성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몸의 연부 조직들이 긴장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죠. 너무 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 힘 빼지는 못하는 사람들, 내 몸에서. 근육질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그런 거죠. 막 보디빌더도 운동을 겁나게 하는데 몸을 이완시켜주지 않았던 사람들. 운동도 강박증으로 운동했던 사람들. 아무튼 손에 집중 환자들 특징이 보면 취미가 그림 그리기, 뭐 바둑, 낚시, 움직임이 진짜 없죠. 뭐 직업이 화가, 뭐 오파상 맨날 이렇게 조립하고 뭐 그런 거 조립 이런 거 하는데도 취미는 낚시고 또 그 바둑이고 움직임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손에 집중이 오는 겁니다. 운동이 적어서. 그래서 다시 원장님한테 이걸 그렇게 강조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좀 이 영역들이 다 어디에 있다, 다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꺾이는 순간 얘들이 다 포착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꺾이는 순간.
그래서 두개청구 치료 뭐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포도동 치료만, 그리고 여기 긴장만 어떤 식으로 풀어줄 수만 있다면, 나는 뭐 약침이고 매선이고 필요 없고 도침만 많이 넣어줘도 되죠, 여기다가. 근데 도침만 넣어주는 것은 움직임이 좋아지는 듯 하지만 다음에 또 다시 굳어질 가능성이 더 훨씬 높아요. 훨씬 더 빨리. 도침 플러스 약침 플러스 매선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 기단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연히 도침을 해주고, 이게 주라마타를 이 노란 주라마타를 치료하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얘들도 이완시켜주는 가장 뼈에 이렇게 잘 봐요, 원장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 중에 어, 이게 주라마타가 한 겹이 있고, 그다음에 뼈에 부착되는 것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밖에서는 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는 여기서 끝나요, 대후두공에서. 근데 뼈에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주라마타가. 그래서 이것만 대후두공으로 빠져나오고 뼈에 부착하는 거 여기 붙고, 나머지는 이 얘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척수를. 그래서 두개골 안에는 주라마타가 두 겹이다. 뼈에 부착하는 부위가 있다. 근데 문제는 그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서도 어디가 가장 타이트하게 붙어 있냐. 그때 논문에 보니까 시상봉합 쪽에, 시상에 있는 데가, 왜냐면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었죠? 시상 정맥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상봉합에 더 타이트하게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우린 더더욱 시상봉합을 루틴하게 도침, 약침을 넣어줘야 된다. 또 마이어 조라 브릿지잖아요. 마이어 근육 조라 브릿지. 그래서 이 부분을 약침도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준다? 도침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완시켜줌으로써 주라마타를 이완시켜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자리죠, 이 부위가. C2, C3.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선을 많이 논다고요. 이건 저예요, 저. 저도 목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실은 이런 식의 매선 많이 맞았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조금 맞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약발이 좀 떨어졌어요. 아니, 1년 전에 한 세네 번 맞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약발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운동도 더 하고 해야죠. 이건 이제 최병일 원장님 교재에 나온 거. 이거 참, 최병일 원장님의 그 매선 책 나왔으니까, 원장님 제가 내일 링크 한번 걸어줄게요. 최병일 원장님 강의도 되게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청정선 원장님의 강의는 이제 얼굴 매선 같은 경우 좋지만, 이 전체적으로 몸의 안정성에 대한 매선은 최병일 원장님께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저는 정말 어, 막노동을 하거든요. 몸 전체를 발목부터 다 풀어주거든요. 특히 어지럼증 환자는 너무 목 있는 데를 움직임을 좋게 해주면 더 어지러워집니다. 우리가 척추골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좌우가 밸런스를 맞춰주잖아요. 우리도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잘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니까 이 두 개의 밸런스 잘 맞는데, 그래서 약간 잘 움직임을, 내가 이렇게 하면 얘들이 또 상호 조율을 해가면서 잘 균형을 잘 맞는데, 갑자기 움직임이 너무 좋아져 버리면 얘들이 더 어지럽게 돼요. 그러니까 목을 위주로 너무 풀어버리면 어지럼증 환자들은 할 때는 선물 같은 거 막 다 사다 주고, 막 먹을 것까지 다 사다 주고, 며칠 뒤에 올 때는 가장 까칠해져서 오는 사람들이 어지럼증 환자들이에요. 어지럼증 환자들은 강도가 심할수록, 어지럼증 강도가 심할수록 더 약하게 접근해라. 그래서 목 위주로 너무 풀려고 하지 말고, 베스티뷸러 넥 리플렉스도 있지만, 베스티뷸러 눈 피로부터 없애주고요. 스마트폰부터 끊게 하고요. 멀리 보게 하고요. 그리고 베스티뷸러 모토에서, 그래서 이게 조인트나 이런 데를 많이 풀어줘. 넥은 천천히. 차라리 넥은 풀어주는데 그냥 부드러운 정도로만 좀 풀어주고요. 저는 앵클부터, 왜냐면 골수정수 감각이 가장 많은 데 여기죠. 우리가 원장님들, 어, 우리 몸은, 전정기관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발달을 다 했다고 그래요. 전정기관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물속에서,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잖아요. 물속에서 헤엄도 칠 수가 있고 균형도 나름 잘 볼 수가 있는데, 물 밖에서는 전혀 균형을 못 잡죠. 왜? 중력에 대항해서 연습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수정수 감각이 좋아지려면, 어지럼증 있는 환자들 보면 대부분 한 발 들고 서 있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어지럼증 환자들 보면 그 원장님 바로 한 발 들어보라고 하세요. 그분들 대부분 몇 초 못 버텨요. 그래서 눈 한번 감으라고 하면 아예 못 버텨요. 그 사람들 눈 보면 이렇게 눈은 가만히 있고, 여기만 따라오라고, 이것만 고개는 가만히 있고 눈만 따라오라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어지럼증을 느껴요. 눈이 엄청 예민해지는 친구들이거든요. 눈에 트위치반이 많이 튀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눈피로부터 물론 없애야 돼요. 그리고 목을 너무 강하게 풀지 마라. 발목부터. 그다음 청골 안정성 위주로 가라. 욕심 부리지 마라. 저도 옛날에 막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막 좋아진 경우, 케이스들이 막 몇 번만에 좋아진, 한두 번에 좋아진 케이스도 있으니까, 막 어지럼증 고생하는 사람들. 근데 그 욕심 부리다가는 이제는 이명난청 어지럼증을 홍보를 하는 순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어지럼증으로 웬만한 걸 다 해본 사람들 오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심할수록.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들 태반약침을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들이 습관을 가장 높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태반약침이에요. 왜냐면 태반은 양방에 홍보를 훌륭하게 해놔가지고, 제가 뭐 ECC잖아요. 한바이어. ECC에 3만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크게 저항감이 없어요. 왜냐면 양방에 그 정도로 받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패키지로 받아버리죠. 패키지로 해서 보통 1회 12회 13만 원 정도 받거든요. 매선에 대해서 매선 치료가 치매 인지장애 등에 유효한 효과를 가진다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경도나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 매선 치료를 적용하고 유의한 인지기능 삶의 질 개선을 했다고 해요. 효과가 봤다고. 뭐 큰 효과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이런 논문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스파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사람은 미국 DO잖아요. 되게 훌륭해요. 소아 치료로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코로나 막 대구에 문제 있었을 때 이 사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사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콜로라도까지 갔었는데 이거 바가지 얻어먹으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블리밍이 골반대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골반대 이론가로 흉추 근막의 특정 부분 시간을 넘어 흉곽, 경추와 두개골의 안정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또 콜로라도에서 소아 강의도 했지만 또 일반 디오들 전체 소아 강의가 아니라 일반 강의에서도 안정성에 대해서 되게 코어 안정성 강의를 또 이 사람이 했었거든요. 안정성에 대해서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디오들한테는 이 사람이 또 하나의 또 뭐라고 해야 되나 트러블 메이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천재라고 불러도 좋고 저를 서프루드하고 평가해줘서 좋다. 원장은 개념을 소개하는 장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토론을 좁히고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석학도 자기들 디오한테 안정성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왜냐? 석학 그 자기 이쪽은 디오들은 손으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매선의 효과는 원장님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어떻게 4주에서 16주까지예요. 8주까지는 매선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을 못 했었는데 매선을 매일 놔도 되냐? 여기는 일주일에 23개씩 놨어요. 매선을. 허리 쪽으로. 23개씩 8주 동안 매주 놨어요. 매주. 근데 여기는 대조군이죠. 매선에서 실은 빼고 그 주사기로만 똑같은 침을 놓은 거지. 매선 그룹 차하고 똑같이. 처음 동안은 매선은 몸살도 나고 하고 그런 건지 만족도가 바스 기준이 4주 네 번째까지는 차라리 대조군이 더 좋아요. 8주차 되는 순간 한 5주차부터는 매선 그룹이 확실히 더 좋아져요. 8주차까지 바스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많이 효과가 많이 좋았죠. 8주차. 그 여기서 이제 치료를 중단하고 12주차에 한번 오고 16주차에 왔어요. 매선을 심은 그룹은 안정성이 좋아져 더 좋아져요. 갈수록. 침만 맞은 그룹은 4주 정도는 더 좋아져요. 움직임이 회복이 됐으니까. 근데 다시 안 좋아져요. 움직임만 회복됐다. 침치료나 노침이나 스러스트로 다시 쉽게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몸에 안정성이 생기면 이렇게 계속 더 치료를 중단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안정성이 생기면. 최소한 8주 정도는 20개 정도는 놔도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원장님들 제가 그때 강의 때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전 청골에 약침을 여기 히아투스 있는 데는 조심스러워서 한 이 근처에만 약침을 좀 놔주고요. 매선을 여기다가 이렇게도 놓고 여기다 매선을 많이 놓는다고 이렇게 매선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장님들 잘 봐요. 이 롱도살 리가먼트가요. 청골의 롱도살 리가먼트가 여성이 2배가 더 두꺼워요. 남자들보다. 왜 2배가 두껍겠어요? 원장님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이 그림 봐봐요, 원장님들. 청골의 관절면이 거의 웨지이긴 하지만 살짝 웨지이긴 하지만 거의 일직선이나 다름이 없어요. 뭐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일직선인 사람들이 꽤 많대요. 일직선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장님들? 이 사람이 걷는 순간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고 얘는 밑으로 빠져버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지지하고 있지? 인대들이. 뭐 인대들이 얼마나 용쓰고 있겠어요. 청골은 무조건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장님들. 천골을 막 스러스트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을 막 돌리는 사람들, 천골을 막 스러스트 하는 사람들, 저는 살짝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뭐냐면 이 사람도 어떤 치료를 해도 요통이 안 좋아지고 하다가 그냥 천장관절에만 호치키스만 박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박아버린 거예요.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안정성이 딱 생기는 순간 모든 증상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나요, 원장님들? 이해가 안 가죠, 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냥 직립보행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데가. 생각보다 얘가 잘 빠져요, 사람들. 정교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데 이 얘들이 아직은 불완전하게 왜냐면 얘들이 너무 웨지에 딱 껴있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임이 너무 적어져 버려요. 로봇처럼 걷게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적어지는 순간. 청골은 움직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다?
안정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PSIS 난치질환 환자들, 암 환자들이 그때 한때는 꽤 많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소문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그전 한의원을 할 때 암 환자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되게 PSIS 간격이 되게 넓어요. PSIS 간격이 되게 넓다는 얘기인 거죠. 원장님들 PSIS 간격이 되게 넓으니까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죠. 그만큼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매선을 잔뜩 넣어줘야 되는데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적당히 해가면 적당히 4cm짜리 정도로 한 4개, 8개, 10개, 20개 정도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이 사람들 몸살이 너무 또 심하게 나기도 하더라고요. 매선 꽂고. 그리고 요실금이나 특히 생리통, 난임 있는 친구들은 여기가 엄청 PSI가 넓은 경우도 많이 있고 여기 엄청 딱딱하고요. 미골이 틀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기 엄청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복강 쪽으로의 신경, 그 부교감 요소가 이 천골 2, 3, 4에서 나가잖아요. 원장님들 괜히 뭐 천골 2, 3, 4에서 나가는 것들이 부교감 신경, 조직학적으로 부교감 신경보다는 교감 신경에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조직학적으로는 교감 신경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교감 신경 여기 부교감 요소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장님들. 어차피 나간 것은 신경 전달 조절 물질은 아세틸콜린이에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조직학적으로는 교감신경에 가까울지 몰라도 작용은 부교감신경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그 두 번이나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대 그 지재근 해부학 그 교수님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교수라도 보수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논문은 논문인 거고 논문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부교감 요소가 있다라고 봐야지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논문 한 편 보고 논문 한 편으로 해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교감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부교감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완이 안 되니까 생리통도 더 잘 생기고 하복강 쪽으로 문제가 더 잘 생기겠죠. 그러면 얘들도 더 예민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생식기라든지 남자들의 문제도 생기고 여성들의 여러 문제도 생기겠죠. 청골만 안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임신하고 나면 되게 처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처지잖아요. 애 낳고 나면. 근데 물론 작년 선웨이 측정 환자 같은 경우도 근육이 너무 힘아리가 없어요. 매선 많이 했어요, 이 사람한테. 기능 많이 좋아졌는데 서울 가서 매선 안 맞고 운동보다는 또 어디 가서 이완 위주로 뭐 그런 사람들이 또 막 운동 치료 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또 이완 위주로 치료 그냥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인데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이완 위주로만 치료받다 보니까 기능이 확 안 좋아져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사례가 어느 순간 많이 걸린대요. 엄청. 포워드 내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운동을 다시 안 하니까 이렇게 되면 손해 축청이었거든요. 운동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가도 운동을 안 하고 몇 개월 지나가면 돼요. 여기다 이 정도만 꽂아서는 안 돼요. 많이 한다면 어느 순간 한 20개까지도 꽂아줘야 돼요, 2주일. 여기에다가 한 10개, 20개 꽂아주고요. 심하면 여기다가 20개 정도 해서 이 뺑 둘러서 어느 순간 4, 50개도 놓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들. 제대로 치료하시려면.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4, 50개는 거의 안 해요. 운동선수도 아니고는. 할매들 같은 경우는 천골주의로 한 10개, 하복부 정도 10개 하고 여기다 약침 같은 거 이렇게 놔주면요. 요실금 이런저런 치료해서 한약 먹고 안 되다가 많이 좋아져요. 빈뇨는 운 좋은 케이스는 한참 고생했던 사람들도 그날부터 바로 좋아지기도 해요. 왜냐? 이 긴장을 풀어주니까 요실금도 그 자리에서 웬만큼 확 줄어요. 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게 좀 탄력이 좀 붙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긴장 요소를 풀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매선을 실은 이 정도로 적다. 이렇게 근력이 너무 없는데 복사근들이 봐서 근력이 되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손해이 축증 환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미스였거든요. 50대 중반이었는데 미스였는데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게 임신선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나이 좀 이런 것들이 살쪘다가 좀 빠진 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선은 그냥 정상적인 환자들한테 이 정도 놔준다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너무 밑에까지는 가지 마요. 잘못하 여기 부작용 생길 수 있으니까 원장님들 저처럼 이렇게 무식한 짓 하지 마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놓더라 이 정도에서 나아져요. 그러면 여기가 확 휘는 게 보이죠. 이게 사진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많이 휘었어요. 더. 그 손해의 축중 환자였는데 이 부분도 이분도 이렇게 확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확 휜 게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드라마타가 이렇게 해서 끝나고 필름 터미널 와서 딱 붙죠. 여기 딱 휘는 순간 여기 전체를 딱 당겼으니까 여기 위에까지 전체로 긴장이 딱 돼버리겠죠. 어, 여기다가도 났었을 더 많이 났 여기까지도 많이 한다면 이런 식도 원장님들 생각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가 잘 안 됐던 환자들 원장님 이런저런 해봐도 안 됐으면 안정적인 측면을 꼭 고민해봐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건 이상하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들어보고 나와요. 어떤 걸 쓰시냐? 저는요. 그냥 동방거 많이 쓰고 동방건가? 잠깐.
동방거였는데. 근데 아무튼 안지 판매대에서 사요. 아무튼 아 여기다 동방 맞네. 예. 미라큐만 보이는데 동방 맞네요. 동방 거 많이 써요 저는. 그전에는 메디에서는 안 팔았던 것 같고 지금 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번 사다 보니까 여기서 사니까 안지팬 메디에서 사니까 그런 거지. 다른 데 있으면 딴 데 사도 돼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저는 보통 4cm 여기서 이것은 27게이지 이 색깔은 27게이지 5cm짜리고요. 이것은 29게이지 29게이지 4cm짜리. 30게이지는 너무 얇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29게이지 4cm짜리 많이 씁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많이. 근데 요즘은 갈수록 좀 더 과감해져서 5cm짜리 많이 쓰긴 합니다. 미주신경 자극계 뒤에서 잠깐 시간 되면 얘기하고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어지럼증 환자만 그런 게 아니로 대부분 환자들한테 다 막노동을 다 해줘요. 그것도 이런 논문이 삼방로 균형 잡기로 10초 이상 못 써 있으면 10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 2배가 높대요. 그래서 한 발 들기도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한 발 들기 균형 잡기 많이 해라. 한 발마다 좌우 발 잘 해라. 번갈아 가면서 해라. 이것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원장님들. 여기 목은 원장님들 잘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안정성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척추뼈는 흉추는 립 자체가 안정성이에요. 흉곽 자체가 얘들은 움직임을 더 좋게 해야 되는 게 차라리 스러스트 하려면 여기만 하세요. 쓸데없는 딴 데 하지 말고 요추는 코어 근육을 안정화시켜 매선 더 심어주고 청골도 매선 많이 심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정성, 가동성, 요추는 안정성이에요. 고관절은 생각보다 가동성이 좋아야 된다고 하고요. 무릎 관절은 안정성이 돼. 그래서 무릎에도 여기도 내측관근이나 이런 데다가 매선 많이 합니다. 발목도 가동성으로 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녁에 인대 지지로 해서 매선 2개, 많으면 4개 정도까지 심어줍니다. 매번 환자 같은 그러진 않아요. 자, 원장님들, 잠깐 일어서 봐요. 잠깐 일어서서 한번 봐봐요. 내 오른손잡이면 이렇게 왼손, 이 오른손으로 치기 좋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오른손은 뒤에 있겠죠. 오른손 뒤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항상 오른손잡이들은 흉곽, 오른쪽 흉곽이 뒤로, 흉곽이 우회전이 돼 있어, 우회전소가. 근데 이거 왼손잡이로 하려면 어색해요. 왜냐면 오른손잡이들은 흉곽 자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요추 흉곽은 오른손잡이 패턴들은 이거 제 해석이에요. 오른손잡이들은 이쪽 오른쪽 돌아가 있어요. 흉곽은. 그러면 요추 있는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여기 자 보면 지그재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원장님들. 그래서 손을 양쪽에다 대고 파샤 잘 돌려봤을 때 지그재그로 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사람 보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보상이 잘 되어 있는 패턴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이게 좋은 거예요. 얘는 오른손잡이니까 지그재그 패턴으로 잘 되는 지그재그로 왼손잡이는 또 그 지그재그 패턴으로 잘 되는 이게 징크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진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파샤의 감각만 좋아져도 바로 그 자리에서 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깨 아프거나 허리 아프거나 했을 때 얘들을 이런 진단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만 잘 맞춰 지그재그 패턴으로만 잘 맞춰줘도 그 자리에 통증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냥 살짝만 파샤만 살짝만 움직임만 줘도.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지금 시간이 좀 제가 실은 오늘을 아, 이것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고민하다가 올려요. 2018년도에 이런 강의를 좀 어르신들 앞에서 했다가 조금 분위기가 쎄해져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원장님들 펩시 패러독스 아세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펩시하고 콜라하고 했을 때 펩시에 손을 더 많이 들어준대요.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는 펩시가 더 맛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편의점에 가서 산다면 대부분이 얘를 산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펩시 패러독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러는 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음료나 브랜드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사회적 체계를 경험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우리 뇌는 제품 혹은 사람에 대한 어떤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정보 이상을 활용해 정신적 경험을 창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얘들이 브랜드가 더 좋은 거구나. 여기 그래서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브랜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휘둘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어, 실은 우리는 우리 한의학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특히 경락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우리만의 뭔가 고유한 뭔가를 꼭 쥐고 있어야지 우리의 브랜드가 더 살아나는 것처럼 늘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이 경락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되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강력한 인지적 틀을 형성한 게 이런 부분 브랜드라고 하는 게 인지적 틀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경락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갇혀버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락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제가 2018년도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생각하는 경락의 특히 인동맥은 이렇다. 왜 어떤 이런 게 경험이 이렇게 되게 누적된 경험이고 제가 그때 첫날에 강의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근데 그때 환자가 만성 피로 있는 환자가 왔어요.
이런 환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째보라고 하죠, 이렇게. 이게, 이 이름 뭐라고 하지, 이걸? 구, 구개월이어가지고, 구순혈이어가지고, 그리고 수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꼬리뼈 있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 청골 있는 데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얘를 보는 순간, 아, 얘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머릿속에는 이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아, 여기가 시작점이고, 끝나는 지점이다. 아, 여기가 시작점이고, 끝나는 점이다. 우리가 인맥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고, 동맥도, 이게 항문을 기준으로 해서 회음과 항문 사이가, 회음과 성기 사이가 회음. 잠깐만요. 성기와 항문 사이가, 잠깐, 장강하고, 갑자기 이렇게, 아무튼 원장님들, 항문하고, 항문, 성기. 갑자기, 왜 이렇게 그림이 갑자기 안 그려지지? 아무튼, 원장님들. 아무튼, 무슨 얘기는 알죠? 회부터 시작해서 인맥은 어디서 끝나죠? 잠깐, 갑자기. 그 다음에, 동맥은 장강에서 시작해서 음교에서 끝나고, 여기서. 근데, 이 환자, 실제로 봐도 푹 꺼져 있어요. 다른 환자, 근데 이 사진 찍은 건 아니에요. 이것은 삼성병원 수술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한약에서는 동맥을 이런 식으로 게 쓸 거구나라는 나름의 또 생각도 들었고 그 전에 이거 2018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것은 그리고 이제 한참 그때 필름 터미널에 빠져 있었을 때고 동말띠랑 이렇게 하면서 인동맥을 이 사람 우리 옛날 선배들은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느꼈었겠구나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했던 게 발생학적인 뭐가 좀 느낌이 있었겠죠 이렇게 긴장되고 했던 게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기능적으로는 실은 주라마타가 가장 여기에서 이마 쪽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인 거잖아요 뭔가 여기서 시작돼서 끝나는 거 같고 이것은 뭐 도덕경화 도교에서 나오는 건데 이 그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들 그다음에 이렇게 단중 중한 이런 차크라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소추천이 됐고 뭐 차크라가 됐고 저도 옛날에 이거 약간 했을 때 웬만큼도 느낄 수는 있거든요 자기가요 이걸 7차크라고 하면 웬만큼도 그게 느껴져요 얘를 배우는 이 브랜드를 배운 사람들은 이 차크라로 세상을 이해하게 돼요 그 우리처럼 인동맥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이 인동맥을 돌아가고 하는 경락으로 해서 진짜 그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원장님들. 저도 옛날 단전호흡도 배우고 했었으니까 이게 느껴지는 듯해요. 근데요, 크레니얼 리듬 익히고 림프 리듬 느끼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또 느껴져요. 근데 나 경락을 여기서 조금 더 가봅시다. 마항태 의사에는 11경맥만 있는데 오장 육부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여기에는. 초기 경락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경락은 락맥도 없어요. 경맥만 있어요. 원형만. 황제내경에 와서 12경맥이 개념이 최초로 체계가 됐어요. 오장 육부의 개념을 넣어서. 오음양오행이 들어가서 그 인맥 동맥도 이때는 일부 명칭만 있고요 기경팔맥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때 인맥 동맥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발전을 하는 거겠죠 발전을 당연히 이때는 그냥 흐름만 있었어요 순환 개념이 없었어요 이때는 기혈이란 말도 없었어요 기혈로 해서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 난경에 의해서야 이제 12경맥 이론이 더 기경팔맥 개념을 최초로 완전 체계화한 거예요 그 친구 가불경이 3세기잖아요 후대 친구학 발전 표준이고 이때부터가 이제 지금부터의 친구학하고 좀 비슷한 개념들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학문이라고 하는 건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 갈 때 상당히 그 틀이 음양오행이라고 틀이 저는 음양오행이라는 틀에 너무 넣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 틀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드라마타로 본 거, 소문에도 어떤 동등이라고 하는 거 있지만 그 남경부터 이제 기경 팔맥에 대해서 왜냐면 흐름만으로 해서는 뭔가 치료를 하는 게 좀 더디니까 뭔가를 더 집어넣겠죠 당연히 계속해서 그래서 기경 팔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낙맥 자, 그러면, 자, 이제 마항태 의사는 흐름을 기로 표현해서 우리가 기. 그리고 여기서는 그 기가 역한, 즉, 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그게 심해진 즉, 피가 토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넘친다고. 그러니까, 병이 있을 때 심하면 피가 넘친다고 한 거고, 여기서는 이게 경맥이 흐르는 것을 기의 흐름으로 봤던 거예요. 혈액의 흐름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항태까지는. 근데, 소문부터, 황제내경부터 기혈로 봤어요. 경맥에는 혈이 흐른다고 했어요. 그럼 혈관이겠죠? 당연히. 이때부터 혈관 개념이 들어간 거죠, 확실히.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원장님들
경락을 부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경락이라고 하는 메리디언이라고 하는 단일화된 개념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원장님들 실체가 있나요? 원장님들 생각하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의학의 우리나라의 수준, 지금까지 세계 의학 수준으로 해서 경락의 실체를 못 바뀌었다고 원장님들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제가 뭐냐면 원장님들, 우리는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해부 생리학, 양방 해부 생리학도 배우고, 해부 생리학은 기초 의학인 건데, 해부 생리학도 쟤도 다 배우고 다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락이 자꾸 멀어져요. 대신 어느 순간 그냥 신경만 찾게 되고, 혈관만 찾게 되고, 포창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마항태 의서에는 그 병든 자는 거기다 뜸떠라고 했어요, 막힌 곳에. 그 기가 약한즉, 그 뜸을 뜨면 낫는다. 대부분 그때는 침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뜸 떴어요. 어느 순간 황제 내경 나왔을 때하고 불과 1, 2세기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너무 이상하게 이때의 괴리가 너무 커버려요. 그럼 과연 제대로 발전을 했냐? 전 이 부분에서의 의문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음양오행이라고 체계는 설명 안 되는 이때는 너무 현상만을 얘기했으니까 현상만을 얘기하는 게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 체계가 너무나 많이 불안정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근데 자 봐요. 마음대 의사에서 원장님들 이때는 흐름만 있었다는 거예요. 기혈의 개념이 아닌 기의 흐름 플루이드만 있어요. 플루이드만. 근데 원장님들 이번에 한 40분 정도 한의사들이 이번에 림프 강의를 들었거든요. 림프 흐름을 느끼는 순간 저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잘 느껴지면. 1, 2, 3차까지 정도 근데 1차만 느껴도 웬만큼 느끼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아니 그 저처럼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형제내경에서 기혈이 운행하는 경로 인식은 했는데 과연 이때의 마음대 의사에서 여러분 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흐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기가 뭐일 거예요? 그럼 원장님. 손으로 대보면 느껴지는 기는 뭐일 까요 느꼈던 건 이 사람들은 저항감이 적은 방향으로 가는 건 림프, 간질의 흐름은 누구나 연습하면 느낄 수 있어요. 혈액의 흐름 원장님 느낄 수 있어요? 동맥의 움직임은 느낄 수가 있어요. 혈액의 흐름은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훈련돼도 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저는 그 맥진을 잡으면서 맥진하면서 이 방향으로 동맥이 흐른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고 해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잘. 림프 너무 잘 느껴져요. 너무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또 임동맥은 이제 원장님들은 나타나기 어떤 게 가장 근소한 실제 구조물로 생각을 하세요? 임동맥은. 저는 드라마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수막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외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경락은 단일화된 구조물이 아니 단일화물 실체가 없다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인지 부조가 안 생겨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는 기의 흐름이라고 그 플루이드만 해서 우리는 원래 경락이라고 하는 자체가 플루이드에 되게 흑화된 것이다. 경락이라고 하는 건. 우리 거기에다가 황제내경부터 혈관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 기형발명의 드라마타의 개념도 들어가고 메리디언에 여기에 우리 여기서 침을 나서 나왔어요. 오늘 경련에 나서 났나요? 아니면 해부학적 구조, 림프 순환이 좋아져서 혈관이 좋아져서 흐름이 그게 혈관이 잘 흘러서 그다음에 신경 포착이 풀어져서 좋아진 건가요? 경락이 풀려서 좋아진 건가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나요? 물론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구체적으로 그려진 건 원장님들이 신경, 림프, 혈관이지 않나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의학은 발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림프에서 혈관 붙고 신경 붙고 다 붙었을 거예요. 연부조직 붙고. 근데 거기다 어느 순간 근육 붙고 뭐 붙고 다 붙어. 다 넣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 AK 공부해봐요. AK는 근육 검사회로 모든 걸로 AK를 다 집어넣고 있어요. AK 옛날 책하고 지금하고 계속 두꺼워지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넣거든요. 그 모든 걸 근육 테스트로 진단을 내리거든요. AK는. 원장님들 1960년대 구타트가 지금에서 그 사람이 AK를 만든다면 어쩌면 근육 테스트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카이로프락터가 아니고 DO이고 아니면 림프의 흐름을 느꼈다면 림프의 흐름으로 제가 봤을 때 훨씬 편하거든요. 손만 대보면 아니까. 왜 근육 테스트를 왜 해? 힘들게. 아니 AK 한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구타트가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근육 테스트가 유행이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1930, 40년대에는 근근호교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흐름의 방향. 그때 소아마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답이었다고요. 그래서 근력을 테스트하고 강화시켜주는 게 답이었어요. 요즘은요, 신경근 재교육이고, 그다음 그 다소성을 신경근 재배를 시켜준다? 다소성 이슈에 뭐 아무튼 뭐그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장님들. 예전하고. 구타트가 지금 정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AK 만들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한마디만 하자. 단일화된 실체의 경락은 없는 거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혈자리 외에 다른 것 행위를 해도 합법이 되는 건데 우리 경혈자면 나야지만 합법적인 행위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태 의사에서 병맥은 기가 운행하는 길로 파악을 했던 거고 황제내경에서야 연기와 더불어서 맥에서 기혈이 함께 맥을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마음태에서는 이런 기혈이 흐른다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경맥의 혈이 흐른다라고 수의 개념과는 달라요. 그냥 기 중심 원형적 경락 인식을 그냥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어느 순간 흐트러짐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 그 전 단계로 한번 가보자. 이걸 다시 기본으로 해서 얘들의 있는 것들 그 전에 무시하지 말고 좋은 점들만 취하자. 기혈, 혈 넣고 신경 넣고 근육 넣고 뭐다 집어넣고 충맥이 넣고 뭐 다 넣는데 한마디만 하자. 뭐다? 단일화된 경락이 없다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살짝.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만든 가장 오래된 강의록 중에 하나, 옛날에 약선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꼬리뼈를 풀어주는 거예요. 인동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근데 원장님들이 옛날에 했을 때 그래서 인동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동맥. 제가 어디를 푼다고 장강혈자리 걸고. 혈자리랑 막 그런 데 했다가 지금은 안 써요, 별로. 그냥 굳이 심이 효과가 있고 이런 데가 효과가 있는 거지 꼭 경락이란 말고 예전 용어만을 잘 사용해야지 저 한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그래서 경락 때문에 제가 한의사를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진짜. 경락 때 진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경락의 이해거든요. 경락 마사지 하는 사람들 경락을 안다고 하는 난 경락을 모르겠어. 그래서 혈자리들처럼 되어 있는 그 뭐야 체프만 포인트 강의도 듣고요. 트리거 포인트도 갖고 보행 포인트 강의도 들어보고 또 다른 것도 강의도 해외나 포인트들 강의도 듣고 그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면 대부분 8, 90%는 SCS도 포인트죠. 8, 90%는 경락과 같다. 전혈점과 같다. 메리디언 포인트와 같다. 다 자기들 이론이에요, 대신. 메리디언이 아니에요. 그냥 메리디언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에 효소할 뿐이지 자기들 강의 장단하는 데 있어서. 근데 보행 테크닉이 되게 좋거든요. 그 체프만 포인트. 근데 체프만은 당시 1920년대에 정확히 표현해놨어요. 뭐라고? 체프만 포인트는 림프가 절유되어 있는 곳이라고. 저는 경혈점들은 대부분이 림프가 절여되 아니면 뭔가 막히기 좋은 곳들, 막히기 좋은 곳들. 저는 이 부분이 필름 터미널 시작되는데 여기가 저는 뭐라고 본다고요? 명문혈자리라고 봐요. 명문혈하고 이쪽 미려혈자리 있는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푸는 거죠. 필름 터미널의 기법이에요. 그 표현을 디우는 가장 유명한 디우 중에 하나 뭐라고 하더라? 스피리추얼 펄크럼. 스피리추얼. 그 뭐죠? 스피릿 뭐라고 하지? 스피릿? 아니, 영어도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인동맥은 저는 인동맥 푸는 거에 가장 효과적인 거 하나는 뇌수막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시상공간 풀어주고 청골의 안정성 주는 거. 그다음에 중간중간에서 스킨롤링 해가지고 원장님들 아직 그 손 감각이 잘 안 되니까 손 저는 쑥 긁어보면 느껴지지만 원장님 아직 스킨롤링 해봐서 가장 통증 있는 부위에다 매선 심어주거나 약진 넣어줘라. 기혈증이 심하면 거기다가 뭐 산삼약진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게 좋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보면 전신을 다 풀어줘요. 프론에서 결국 청골부터 풀어준 거예요. 청골, 인동맥이 시작전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천미골 있는데. 그러면서 MDB 풀어주고요. 홀크러니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인동맥 풀어주는 거예요. 프론에서. 그 다음에 나테랄에서요. 여기 SSP부터 시작 OM수처럼 해가지고 다시 담경 풀어주는 거예요. 축두골 움직임 도와주는 거. 측선, 물고기 측선 풀어주는 거거든요. 나테랄 쪽으로 다. 반드시 누워서는 오픈더 플레리커, 림프의 흐름 여기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앞면 정도 풀어주고요. 전신을 다 풀어줍니다. 이걸 대충 풀어줘야 돼요. 15분 정도, 20분 정도 해서. 난치 환자들은 여기다 20분 더 넘어가죠. 도침에 타게 원장님들 죄송해요.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서 이제부터 조금 도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원장님들 도침은 전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접근을 하냐면요. 특히 원장님들 암 환자분들 많이 암 환자 재활하시고 암 재활하시고 항암 치료 받고 한참 이제 지나고 나면 손발이 많이 저리잖아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항암 치료만 받을 때 얼마나 덜덜 떨겠어요, 원장님들. 이런 표현이겠죠. 아니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덜덜 떠느라고 이렇게 막이 다 쫄아붙어요. 덜덜 떨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쾌한 감각이라고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경 포착증 같은 경우 찌릿찌릿하다. 어른들 그런 표현 많이 저리고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들? 저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도침으로 특히 손발 저리고 한 거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도침으로 여기만 조금만 넣어도 여기 확 이완이 되면서 많이 좋아져요. 근데 여기만 느꼈어요. 중간중간 구멍 뚫어져요, 손에다가도. 이렇게 스캔롤링 해보면 진짜 안 되는 데 있거든요. 아픈 데다가 스캔 조금 도침으로 조금만 구멍 살짝씩만 뚫어줘도 많이 좋아진다, 진짜. 여기 도침으로 한두 개만 놔줘. 근데 엄청 아프긴 해요. 연습하면 좀 덜 아프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예전에 침도 학행 어디선가 그러더라고요. 요통의 절반은 상둥피 신경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면 이쪽에 계속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포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찔기잖아 이런데. 그래서 이 부분만 포착돼 조금만 도침으로 살짝 찍어주고 통증 많이 좋아지고 여기다 매선 이렇게 심어주면 이런 도침 조금씩만 넣어주고 매선 심어주고 포착된 거 풀어주고 안정성 주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원장님들 얘가 누군지 알아요? 벨링엄이거든. 지금 마드리드 가서 5번 쓰고 있죠. 영국에서는 10번 쓰고 있나?
영국 국가대표로. 근데 양말이 이 친구가 돈이 없어서 이 양말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양말을 이렇게 구멍을 낼까요? 양말이 타이트하지 않으면 양말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다 보호대 같은 거 넣어야 보호대도 덜렁덜렁 걸리잖아요. 그래서 양말이 엄청 타이트하대요. 축구 선수들이. 그러면 축구 선수들 중에 많은 경우가 양말 이렇게 신으면 터질 것 같아요. 발이. 이 표현 듣고는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구멍을 툰대요. 실제로 그때 구글링 해봤더니 펑크난 양말이 많이 보이더라고. 펑크난 양말 쳐봐요, 원장님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중간중간 구멍만 내줘도 소통이 많이 잘 된대요. 그나마 움직일만 하대요. 압박되고 터질 것 같은 사람들 도침을 이런 데다 가장 딱딱한 곳에 해주면 하지 불안증후군 그날로 10년 고생한 사람은 60% 좋아지게 돼서 한 번에 그날 저녁에 바로. 물론 이렇게 하고 구멍 뚫어주고 저는 무릎 라스 해줬어요. 양쪽 다. 발목 라스도 좀 풀어주고요. 하지의 근막을 많이 풀어준 거죠. 그리고 이런 데 막혀있던데 그리고 중요한 건 하지에 특히 하지에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의 60에서 70%가 상하지에 몰려있는데 특히 하지에 대부분이 몰려있대요. 이 대퇴골에. 대퇴근 쪽. 여기 엄청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호 보면 하태 근육, 아니 대퇴 근육 진짜 좋잖아요. 저는 박찬호를 그냥 운동도 시키지 만 가서 고치고 겁나게 찢어주고 싶어요. 매선도 넣어주고 싶고. 그러면 훨씬 좋아질 텐데. 지금 햄스트링 때문에 부상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요즘 뭐 김혜성부터 뭐 그다음에 누구냐 그 햄스트링에 그럼 도침으로 많이 찍고 그다음에 매선 좀 놓아주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모세혈관이 피들이 꽉 고여 있어가지고 타이트하잖아요. 조금만 해도 막 이렇게 장경이 엄청 타이트하고 햄스트링도 엄청 긴장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사마상중하에 뭐가 주치층이죠, 원장님들? 사마상중하. 아세요? 혹시 원장님 사마상중하 주치층? 유명하잖아요, 동시침에서. 만성 피부질환의 주치층이죠. 혈이 확 막혀 있다가 이런 데 확 뚫어주면 피가 싹 통이 되면서 피부질환들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저는 루틴하게 여기 많이 찍어줘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아픈 고통스러운 데 중에 하나예요. 환자분들한테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침 놔줘야 돼요. 고침으로 찍어줘야 돼요. 하지 불안증후군요, 원장님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 저림증 생각보다 쉽게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신경근이 너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바로 많이 그 자리에 많은 부분이 해결되기도 해요. 그리고 항상 이 100회열짜리잖아 이게 전신의 근막이. 왜냐면 봐요 원장님들, 하지가 불안한 것은 여기가 되게 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다가 도침으로 째주고 여기다가 윤활유 넣어주라고요. 윤활유. 그래서 이 부분이 관절에 윤활유 넣어줘서 관절 움직임이 좋아지게 해주라고요. 자, 다시 뇌 자체를 교정하기보다는 뇌를 감싸고 있는 막 두개골을 고정시켜서 뇌를 자유롭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상안부작용, 손발저림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고요. 생기식기 질환에 여기 생식기가 여기 있어요. 우리 남성 원장님들 내일부터 이렇게 도침으로 좀 많이 찍어줘요. 알겠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주라마타는 여기까지이지만 뇌수막이 여기까지이지만 신경외막도 주라마타의 연속성입니다. 당연히 어지럼증 환자들이나 난치 환자들 중에 많은 경우는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성이 있어 만성적인 염좌가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한쪽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던 사람도 있어요. 종종. 그러면 이 여기를 적극 잘 풀어줘야 돼요. 움직임 좋아지게 해줘야 돼요. 자, 다시. 늙는다고 하는 것은 뇌수막이 짧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주라마타가 타이트해진대요. 주라마타가 타이트해진대, 짧아지고. 타이트해지니까 이런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젊게 가려면 주라마타를 이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피부 미용, 이 질긴 주라마타가 더 나이 들면 이게 더 말라 비틀어지겠죠. 물론 이거 사체니까. 이 뇌수막이 뼈에 붙는 부분이 홀크레니어. 그 중에서도 어디 시상공학 가장 더 타이트하게 붙어있다. 시상공학 열어주자. 대후두공, 마이오 드랍, MDB, 마이오 드랍 브릿지. 그래서 이 후두 이쪽 부위에 약침도 많이 넣어주기도 하고 매선도 하고 저는 도침도 많이 하고 합니다. 이 부위가. 그리고 그 캐링 그분은 그 사이트 캐링인가? 그분 여기다가 프롤로 세라피를 엄청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의사 중에도 그래서 10% 포도당으로 잔뜩 넣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 강의 듣고 10%, 5%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뼈에 붙는 데가 여기도 뼈에 딱 붙어 있고 여기도 어느 정도 S2에 어느 정도 지지되고 그러면 하나, 둘, 그다음 여기 필름 터미널 시작되는데 여기 보통 L1, L2 정도 명문열자리 근처 명문열자리는 사람에 따라서 L1이 될 수, L2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 LCD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반드시 누웠을 때 얘들이 타이트해지니까 드라마가 다 펴져야 되는데 드라마가 짧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못 눕는 거예요. 드라마가 짧아져 있는 사람들이 더 옆으로 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베개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다음에 좀 자세히 갈게요. 베개를 여기다가 너무 낮게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게 되죠. 드라마가 짧은 사람들 특징 중에 어때요? 자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몸이